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12시 땡 하면 사라지는 신데렐라 같은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데렐라법, 바로 셧다운제 이야기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정확히는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합니다.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저를 보유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인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법인카드,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수면 부족으로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죠.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수면 시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되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째인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과 관련하여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인데요. 문제가 된 이유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연령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임에도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했는데요. 대부분의 해외 게임 서비스는 게이머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별도의 한국용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는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해버렸습니다. 이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청원이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우선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싱글플레이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의 게임은 제한하지 못하는데요. 이는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주 이용 매체가 PC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단순히 게임 시간을 일방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적 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조장한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일부 미성년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피해가기 위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 계정을 절취, 도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교육권, 게임사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합동으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기도 하죠. 게임 시간 선택제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을 근거로 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제도,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적용 방식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해당 시간에 일괄적으로 게임 실행이 중지되지만 게임 시간 선택제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요청한 시간에 따라 게임 실행이 중지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도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본인의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8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게임 산업을 옥죄왔다며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아동 및 청소년
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네일의 상임대표는 정부와 게임업계가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게임 시간 선택제가 2012년 도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높이고, 지금은 각 게임마다 이용자가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에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랜 논란 끝에 폐지가 결정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전히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의 자율성과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붙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답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